안녕하십니까. 매일 늘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운동이야기다 건강토크 운동이야기다 홍보대사 아나운서 김한태입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 얘기하겠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왜 겨울만 되면은 왜 이렇게 체중이 이렇게 예년보다 더 빨리 더 쉽게 늘어나는 거지? 왜 겨울이 되면 이렇게 살이 찌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이 세 분들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교수님, 양 교수님, 이게 과학적으로 혹시 이게 겨울에 체중이 늘어나는 이유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뭐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일상에서 봐도 그렇고 가장 큰 거는 이제 활동량이 굉장히 감소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온이 우선은 차가워지게 되면 몸 자체를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철이 되면 평균적으로 걸음걸이가 한 20-30% 정도 줄어든다는 이런 보고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인 선생님 어때요? 그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은 솔직히 저도 그래. 날씨 추우면 이거 카놀 마실까? 이게 내일 갈까 모레 갈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직접 느끼실 거 아니에요? 사실 저도 좀 그렇고요. 뭐 현장에서도 실제로 헬스장에 오는 회원님들도 여름에 오시는 분들보다 겨울에 오시는 분들이 확실히 더 빈도가 줄어드는 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한 몇 퍼센트쯤 대충 생각했을 때 줄어들 것 같으세요? 그래도 3분의 1 정도가 거의 한 30% 그렇게? 그렇군요. 김선 선생님은 어때요? 좀 또 어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추우면 움직이기가 싫잖아요. 근데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눈앞에 있으면 자꾸 먹잖아요. 심심하면 드시는군요. 그 드시는 거에 비해서 너무 날씬하신데요. 네. 저도 심심하면 많이 먹는데요. 또 한 가지는 식욕이 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도 있고 일조량도 변하기 때문에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들이 변화가 지금 있어요. 호르몬의 변화를 얘기하셨는데 네네. 호르몬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식욕을 올리는 호르몬도 있고 내리는 호르몬도 있거든요. 근데 식욕을 올리는 호르몬이 조금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호르몬이 그렐린이라는 그렐린. 네. 그런 것도 좀 증가돼서 식욕이 는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김서은 교수님도 본인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저도 그 그렐린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게 늘어난다는 느낌이 드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자꾸 먹게 되면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이게 생존 본능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생존 본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낮이 짧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도 줄어들고, 기본 수면 패턴도 이제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먹는 걸로 이제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운동하실 때 단백질들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겨울철엔 단백질 잘 안 먹고 탄수화물 땡기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제가 겨울만 되면 좀 빵을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겨울 되면은 그렇게 그 떡만두가 좋아요. 떡만두국에다 밥만. 이거 완전히 탄수화물 덩어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단백질 섭취할까 싶은데 겨울엔 희한하게 뭐 또 떡볶이, 우동 이런 주로 탄수화물이 땡기게 되는데 선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왜 그렇다면 이제 겨울에는 평소에 지금도 이제 호르몬 얘기를 하셨지만은 먹는 양이 늘어날까에 대한 궁금증인데 아까 호르몬 얘기하셨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일단 햇빛이 줄어들기 네. 때문에 비타민 D도 줄어들거든요. 그럼 비타민 D가 줄어들면 비만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들이 꽤 많아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비만을 유발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겨울에 좀 에너지를 비축해야 되니까 먹이가 없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원시적으로.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비축해서 식욕을 늘려놓고 곰이 겨울잠 자듯이.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군요. 네, 그렇죠. 곰이 에너지를 많이 모아놓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탄수화물 많이 얘기하셨는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수화물을 먹으면 뇌에 즉각적으로 반응이 가서 약간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꾸 탄수화물을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저희가 방송 전에 김밥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행복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또 다른 요소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요? 멜라토닌이라는 것도 이거 많이 약간 들어봤는데. 비만이나 식욕에 관련된 팩터 중에 하나가 생활 습관, 생체 리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도 저는 비만 환자들 오면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라고는 하는데 겨울철이 되면 햇빛이 줄어드니까 멜라토닌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수면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렐린 또 식욕을 떨어뜨리는 렙틴이라는 호르몬도 그런 수면 패턴에 의해서 많이 분비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박태진 선생님 어때요? 그 운동 오시는 분들도 보통 겨울에 오면 약간 좀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겨울철에는 오전보다 그리고 또 오후에 좀 더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오셨을 때 조금 스트레칭만 하고 가신다라고 또 얘기도 하고 가십니다. 그 스트레칭만 하고 가신다면 어떡하세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박수라도 좀 쳐드리겠어요. 네. 그래도 스트레칭이라도 하셨으니까. 네. 아니 그런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운동 겨울철에는 환경도 환경이죠.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스트레칭 오신 분들은 그래도 약간의 의지가 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박태진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의지를 계속 이렇게 다독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기를 좀 최대한 주고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 번이라도 말 걸면서 운동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양 교수님 어때요? 운동이 진짜 겨울에는 이렇게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겨울철의 운동은 의지보다는 환경적인 것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피트니스 업계에 있다 보면은 제일 이제 등록률이 높아지는 이때가 봄이거든요. 겨울철에 네네 겨울철에 이렇게 쪘던 살들을 다시 이제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내 몸도 다시 이제 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아마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날도 이제 따뜻해지고 이제 찌뿌둥해지니까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박대인 선생님도 요즘 운동 잘 안 하나 그러니까 그냥 겨울잠 주무셨다가 봄 되면은 같이 운동할 분들과 그때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대인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그 운동을 가르치시면서 사람들 몸이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보실 거 아니에요. 겨울만 되면 혹시 어떤 달라지는 패턴 같은 게 좀 있나요? 아마 다들 이제 좀 아실 텐데요. 사실 겨울철에 운동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체지방이 사실 증가하는 게 가장 큰 어떤 형태로 좀 많이 보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활동을 안 하는 거에서부터 또 오는 근육량의 감소. 이게 체지방은 늘고 근육은 빠지고, 야. 특히나 이제 빠지면서도 이제 하체 근육이 좀 빠지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체 근육이 더 많이 빠지게 됐을 때 더 큰 손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그러면 겨울에는 이 프로그램을 좀 하체 위주로 좀 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상체보다 오히려 하체를.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체지방은 떨어지고 근육량이 빠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인데 최악의 시너지 효과가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체를 왠지 여름에, 그러니까 봄, 가을, 날씨가 좋으니까 많이 걸어 다니는데, 오히려 겨울에 좀 이 하체 운동을 많이 좀 해야겠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겨울에 이제 체중이 많이 찌다 보니까, 이걸 조절할 수 있는 핵심은 뭘까요? 식사일까요? 운동일까요? 아니면 어떤 수면일까요? 양 교수님 어떠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당연히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운동 중에서도 이제 운동을 어떻게 이 루틴을 잘 유지하고 지켜가느냐. 이게 겨울철에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동 자체가 줄어드는 게 결국 이제 체중 증가나 아니면 다른 뭐라 그러나요? 음식 섭취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주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자극을 유지하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루틴을 계속 유지를 하게끔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마인드 컨트롤 아닐까요? 네, 내가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그 마인드 컨트롤이더라고요. 그게 참 안 돼. 마인드 컨트롤이 되면 모든 게 컨트롤이 되는데, 그래서, 진짜 그러시죠? 이거 보세요. 예. 자, 이번에는 김서현 교수님. 김서현 교수님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다 중요한데요. 다 중요해요. 그리고 운동이 중요하다고 하시긴 했는데 저희 아까 김밥 다 먹었잖아요. 그거를 에너지를 칼로리를 다 소비시키려면 한 너댓 시간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먹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이 먹게 되는 게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먹게 되는 거잖아요. 이 배고픈 느낌을 어떻게 좀 통제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말 배고파서 느낄 수도 있고요.
몸 안에 인슐린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물 한 모금 마신다든지 아니면 그 배고픈 순간을 잠깐 다른 데로 신경을 돌려서 잊어버리면 또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아니면 우유 같은 거를 한 잔 먹는다든지 해서 약간 포만감을 길게 하면 탄수화물을 갑자기 많이 먹게 되는 걸 좀 그러고 정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먹는 것 정말 순간만 좀 참으면 되거든. 왜 우리 야식 땡길 때도 그 순간만 잠깐 견뎌내면 되는데. 배달이 늦게 오면 맨 처음에 막 먹고 싶다고도 너무 늦게 오면 또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안 먹는 건 아, 아니거든요. 일단 먹으면 눈앞에 있으면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박대 선생님은 어떠세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다 맞는 말씀 하셨는데 계획하는 것보다는 일단 조금이라도 짧게라도 운동을 뭐 해보는 거, 직접 실천하는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루틴화하는 거를 좀 그러니까 항상 우리 박대 선생님은 루틴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 말씀이 약간씩 뭐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계속 움직임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식사도 어떤 규칙성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루틴을 확보해야 된다. 요 세 가지만 균형적으로 잘 지키셔도 충분히 지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솔직히 양 교수님 이거 세 다 지키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지켜도 좀 괜찮을까요? 아유, 아니죠. 이게 세 가지가 다 지켜져야지 이게 서로 연결이 돼서 하나만 된다고 해서 도움이 약간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효과를 보게 되려면 세 가지를 다 같이 움직임을 유지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루틴을 확보하고 이 세 가지를 규칙적으로 세 가지를 골고루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양 교수님이 워낙 인상이 좋으시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얄짤 없으십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인데 집에서 할 수 있는 10분 루틴을 또 우리 대인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회원님들한테 지도해드리는 운동은 한 10분 정도 진행하는 형태고요. 첫 번째는 대략 한 2분 정도 제자리에 걷는 형태로 운동을 할 겁니다. 이때 이제 팔은 최대한 앞뒤로 크게 흔들면서 각 관절들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은 스쿼트 형태입니다. 1분 정도 한 10회에서 15회 1분 동안 할 수 있게끔 잘 유지해 주시면 이것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단 처음에 뭐 제자리 스텝이라든가 팔 크게 돌리기 이거는 심혈관에도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몸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약간 몸을 데우면서 스쿼트도 얘기하셨잖아요. 스쿼트만 해도 어떻게 굉장히 많이 대사에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스쿼트만 해도 기초 대사량도 굉장히 올라가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스쿼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나 딱 하나만 하라고 그러면 스쿼트만 하라고 난 얘기할게. 그런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스쿼트만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스쿼트도 할 때 손도 들고 손도 이제 만세하면서 해서 전신을 조금 더 써주시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안 하시게 될 때는 겨울철에 스쿼트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엔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결국은 이것저것 다 하라는 얘기. 양 교수님은 그냥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 골고루 해라가 이제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엔 또 어떤 걸 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힙힌지 1분 정도 우리 고관절을 좀 접었다 폈다 하는 형태로 또 뒤쪽 허벅지랑 엉덩이 위주의 활성화 운동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 버드독이라는 형태의 운동이 있습니다. 네, 엎드려서 이제 뭐 양팔을 좀 교차로 들어올리는 발과 이제 교차로 들어올리는 형태의 운동인데 이게 이제 척추 심부 근육에도 굉장히 좋고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2분간 하이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까 저희 첫 번째는 스텝 운동하면서 팔을 좀 앞뒤로 힘차게 움직였으면 이번엔 무릎 자체를 좀 많이 올리는 형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초반보다는 더 많은 가동 범위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움직임을 쓰게 되면서 좀 더 에너지 소모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스트레칭으로 좀 마무리를 해. 그냥 또 마무리하면 안 되죠. 이제 마지막은 한 2분에서 한 5분 정도 이제 간단하게 좀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이제 운동하시기 좀 좋은 몸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양 교수님도 이제 운동 쪽으로 공부를 계속 하셨으니까 요거 말고도 저는 요걸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거 뭐 있을까요? 뭐 지금 워낙 좋은 운동을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뭐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적게 생각을 하는데 근력 운동을 해야지 이제 기초 대사량도 올라가고 예, 이런 뭐 운동의 효율성도 충분히 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꾸준히 저는 항상 이번에는 하나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그거만 해도 이제 기초대사량이 쫙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기초대사량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초대사량에 있어서 할 말을 요막 대사량이 여기 정해져 있어서 아이고 이런 농담은 하지 말걸 개지해가지고서는 예. 아니 김선현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래도 또 저도 이게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초대사량은 나이가 들면 줄어들거든요. 그죠, 줄죠. 네, 줄어요. 예. 그래서 옛날처럼 똑같이 먹으면 100% 살이 찝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먹는 양도 줄이고 운동하시는데 근력 운동이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사실 알려주신 홈트를 하려면 사실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양치질 할 때 스쿼트를 합니다. 아, 양치질하면서 저랑 비슷하신 게 전 설거지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맞아요. 스쿼트하고. 설거지 할 때도 그 하면 허리 아프거든요. 네. 그러면 약간 스쿼트 자세로 설거지 하기도 하고 양치질하면서 스쿼트를 하거나 뭐 뒷발차기 뭐 이런 거로 그러니까 이게 주부다 보니까 그 설거지하면서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는 아니고요. 주부 아니세요? 저는 주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양치질이고 네. 저는 설거지군요. 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요약을 해보면은 겨울에는 참 활동량은 줄고 식욕은 늘어나고 기분은 가라앉고 체중이 늘어날 준비를 잘하고 있는 계절이 겨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10분만 움직여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여러분의 기초 대사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대인 선생님부터 오늘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10분 루틴을 꼭 집에서 해보시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상진 교수님. 네, 겨울에는 몸이 움츠려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짧게라도 예, 단 10분 10미닛만이라도 예, 10미닛만이라도 예, 투자를 해서 운동을 꼭 실시를 해서 건강한 예, 이런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선영 교수님. 네, 아무래도 겨울밤에 길어지니까 네. 야식도 많고 폭식도 많은데 그때를 잠깐만 참아보시고 설거지할 때, 양치질할 때 그렇게 운동을 조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요 세 분 말씀만 그대로 실천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 건강에 변화가 있을 테니까 꼭 지켜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